내가 전에 전주 여행 갔을 때 겪었던 그 이상한 일을 한번 말해볼게. 지금도 생각하면 등골이 서늘해지고 우리 가족도 절대 다시는 그곳에 가고 싶어 하지 않아. 그날 무슨 일이 있었는지 지금부터 차근차근 얘기해줄게. 그날 우리는 전주로 여행을 갔었어. 아버지 고향이 전주라서 캠핑도 하고 옛 추억을 나누자는 분위기였지. 그러다 한적한 강가를 지나가는데 거기 할머니 한 분이 강물을 바라보며 앉아 계시더라. 우리 가족이 캠핑할 만한 곳을 찾고 있어서 아버지가 창문을 내리고 물었어. 할머니, 근처에 가족끼리 조용히 캠핑할 만한 곳이 있을까요? 할머니는 무표정한 얼굴로 우리를 보다가 강 건너 숲속을 손가락으로 가리켰어. 거기 가봐. 조용할 거야. 목소리는 낮고 나직했는데 어딘가 차갑게 들렸어. 우리는 큰 기대는 안 했지만 혹시나 하고 그쪽으로 가봤지. 그 할머니가 가리킨 곳에 도착하니 묘하게 정돈된 공터가 나오더라. 숲 한가운데 약 30평 정도 되는 터가 있었고 땅에는 깨끗하게 보도블럭이 깔려 있었어. 그런데 주변에 아무것도 없어. 건물도 의자도 심지어 쓰레기 하나도 없었어. 공터 한쪽에는 커다란 비석이 서 있었는데 한자로 뭔가 적혀 있었어. 하지만 우리 중 그걸 읽을 줄 아는 사람은 없었고 그냥 조용히 캠핑 준비를 했지. 텐트를 치고 저녁을 준비하면서 분위기가 참 좋았어. 그런데 그 공터 주변을 둘러보면 보도블럭이 끝나는 순간부터 나무들이 빽빽하게 숲을 이루고 있었어. 무언가 선을 긋듯 공터와 숲은 완벽히 나뉘어 있었지. 저녁이 되자 아버지가 캠프파이어를 하자고 했어. 나무를 주우러 숲에 들어가겠다고 하시더라. 그때가 7시쯤이었는데 어렸을 적 이 동네에서 자라셨으니까 다들 별 걱정을 안 했지. 그런데 10분 정도 지나고 아버지가 헐레벌떡 뛰어나왔어. 얼굴이 완전히 하얗게 질린 채 숨을 고르지도 못하고 소리쳤지. 짐 싸. 빨리 떠나야 해. 우리는 순간 무슨 일인지 몰라 당황했지만 아버지의 다급한 분위기에 일단 짐을 챙기기 시작했어. 텐트를 접고 캠핑용품을 허겁지겁 차에 실었지. 차가 숲을 빠져나가자 아버지는 한동안 아무 말도 못했어. 손이 떨리는 것 같더라. 호텔에 도착하고 나서야 진정이 된 아버지가 천천히 이야기를 꺼냈어. 아버지가 숲에서 나무를 주우시다가 뽕나무를 봤대. 그런데 그 뽕나무의 열매가 피처럼 새빨간 거야. 어릴 적에 동네에서 유명했던 한 무당의 집터 주변에서 보던 바로 그 열매였다고 하더라. 그때 아버지 머릿속에 오래된 기억이 떠올랐대. 아버지가 어렸을 적 그 무당은 이 동네에서 정말 유명했다고 해. 점도 잘 보고 귀신을 쫓아내는 능력이 뛰어났대. 하지만 사람들이 그 무당을 두려워했던 이유는 따로 있었어. 그 무당은 죽은 영혼을 다스리는 능력이 있다고 했거든. 무당이 죽고 나서도 그 집터는 아무도 함부로 들어가지 않았대. 그런데 우리가 캠핑을 하고 있던 그 공터가 바로 그 무당의 집터였던 거야. 비석에 새겨진 한자로 된 이름이 그 무당의 이름과 똑같았다고 해. 아버지는 그 순간 숲속에서 이상한 소리를 들었대. 나뭇잎이 바람에 스치는 소리가 아니라 낮고 웅웅거리는 소리였다고 하더라. 마치 누군가 낮게 읊조리는 것 같았대. 뒤를 돌아보니 숲속 깊은 곳에서 붉은 열매가 떨어지는 걸 봤대. 땅에 떨어질 때마다 피가 튀는 것처럼 보였다고. 그게 더는 뽕나무 열매로 보이지 않더래. 아버지는 무언가가 자신을 노려보는 느낌에 도망치듯 숲을 빠져나왔어. 그 후에도 의문은 풀리지 않았어. 처음 강가에서 만난 할머니는 누구였을까? 그리고 왜 아버지는 우리가 공터에 들어갈 때 비석을 보지 못했을까? 아버지는 그날 이후로도 이 사건에 대해 말을 아끼셨어. 하지만 한 번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이런 말을 했어. 그 무당은 사람들의 두려움을 먹고 살았어. 죽어서도 여전히 남아있는 거지. 우리가 거기서 더 오래 있었으면 무슨 일이 났을지 몰라. 이 이야기를 할 때마다 나는 항상 마지막으로 남는 질문이 있어. 우리가 그날 그 공터에서 떠나지 않았다면 무당은 우리를 어떻게 했을까?